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주말에 고용 보고서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북한 6차 핵실험하고 관련돼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그 안팎의 그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 좀 정리해 주시죠. 특별한 게 나오겠습니까? 일단 6차 핵실험이 단행이 됐고요. 일요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뭐 3시 반에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거로 따지면 일단 수소폭탄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그건 자기네 얘기죠. 네, 뭐 근데 핵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쪽은 다들 수소폭탄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일본에서는 한 70킬로톤 어마어마한 크기로 발표를 했고, 일단 이런 부분들 그 지난번에 이제 ICBM 발사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위협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해야 된다 맨날 하는 소리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미국을 위협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전면을 바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일단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에서 5차까지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1차 때가 언제였냐면 2006년 10월 9일 날 오전 10시 35분에 딱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했대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때 당시 난리가 났었고,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하루 종일 핵실험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시장에서 10시 35분에 1시간 만에 그냥 3%까지 급락을 했다가 나보고 좀 축소하긴 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2차 핵실험 때의 문제였습니다. 2차 핵실험 때 2009년도 5월 25일 날 오전 9시 54분,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가 반등을 주던 시기였었고, 핵실험이 너무 충격을 줘가지고 20분 만에 6% 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900에서 14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소외받았던 일부 이제 기관들이 여기에서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0.2%인가 끝났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물론 이제 차익실험 매물로 한 2% 넘게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3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 때는 점심 때 터졌거든요. 10시 57분에 밥 먹고 있다가 바로 튀어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10분 동안에 한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게 2016년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뭐 30분 만에 1%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게 전체적인 겁니다. 이게 이때가 이제 디데이, 이게 실험 당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졌던 흐름,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반등을 줬던 흐름. 이제 그 다음에부터 흐름은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따라 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도가 뭐 핵실험했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뭔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키스탄이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뭐 핵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경제적인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이거보다도 FTA 폐기 관련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북핵 핵실험이 있고 나서 일단 군사적인 대응이 없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미국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국 그 군인들의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다 철수시키고 군속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이슈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약세장일 경우에 보시다시피 일단 2016년 1월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세장 추세였거든요. 그때 뭐 중국 경기도나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졌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좀 약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 경제지표 잘 나왔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지표 잘 나왔고,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향후에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왜 저가 매수를 할까, 왜 매수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폭탄이다, 뭐 70킬로톤이 일본에서는 70킬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2016년 9월달에가 10킬로톤이었는데 그의 7배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히로시마에 터졌던 거 그 15,000킬로톤 한 7배 정도 되는 그 10만이라고 하고 실제로 수소폭탄은 뭐 한 수십만 정도 되는데 네네. 그렇게들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히로시마의 3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 생기면 뭐 하나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가게 되면 이런 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불안하죠. 어린애가 그럼요. 총 들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 오히려 북미 간의 흐름이 좀 일정 정도 소강 상태를 거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뭐 저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을 하락시켰던 요인 중에 2가지 중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대감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여기서 북한이 또 여기서 또 뭐 이상한 행동을 또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 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확산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급등.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뭐 6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엔화 강세를 1% 가까이 강세를 장 초반 딱 시작하자마자 1% 정도 강세 보이다가 지금 0.4% 정도 강세폭을 완전히 줄여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자체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자체 내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고문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뭐 경기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이제 그 중순 이후에 FMC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지북도 곧 나올 테니까. 베이지북 다음 이번 주에 있죠. 예. 일단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15만 6천 건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월 수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간 단위 임금도 0.1% 증가에 그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금리 가능성은 좀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발표됐던 ISM 제조지수 이게 전월에 56.3에서 58.8로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중국 증시에서도 제조지표가 잘 나왔고 미국도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발표됐던 것들 중에 보도가 된 거죠. 발표했던 건 아니었고요.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ECB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9월이나 10월 달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발표할 것이다.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2월 달로 미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뭐 유로존에서도 긴축이 좀 딜레이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고용 보고서도 좀 나쁘게 나왔지만 사실은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준도 긴축 우려감이 좀 딜레이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시장이 지금 글로벌 전체 국가에서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다 긴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허리케인 하비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비가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휴스턴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유율이 94%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판매 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구 가구수가 적으니까 가구수당 1.8대
한 가구당 한 2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게 많은데 이번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한 1%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발표는 1.9% 감소를 했습니다. 즉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3%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이 3% 정도의 규모 자체가 피해를 입고 손실을 입었다라면 향후에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로 해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을 받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도 다음 달에 되면 이제 좀 나쁘게 나오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단에서의 움직임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 여지로 충분히 있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침수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미 연준이 이제 우려하고 있었던 그 저인플레 압력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품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단가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핵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주 위주의 저가 매수가 합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가 FTA 폐기 처분한다는 거. 근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FTA 조항에 보면 한 나라가 이거를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180일 후에 이걸 철폐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관세라든지 무역은 미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텍사스 지역에 있는 상원 의원이 우리는 미국 농민과 함께 간다. 즉 FTA를 철폐하는 걸 절대 받겠다. 이런 식. 공화당 입장에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걸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체결한 거니까 당연히 유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이런 엄포는 기본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예전에 자기 자서전에서도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협상 상대자한테 겁을 준다. 겁을 줘서 상대방이 주눅들게만 쫄면 흔히 말해서 쫄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제시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국가 간의 움직임에서는 그런 협상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막말로 얘기해서 북한이 그러잖아요. 맨날 트럼프가 군사적인 작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ICBM 발사하고 수소폭탄 발표하고 뭐 폭탄 실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트럼프는 군사작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군사작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발 FTA 폐기 관련된 거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응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또 좀 그 눈여겨볼 만한 변수들 없었나요? 뭐 유가라든지. 일단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가 자체가 뭐였냐면 정유공장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흐름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수됐던 정유공장이 아니라 일단 침수 우려감이 있었던 것 때문에 정유시설이 이제 멈췄던 그런 애들이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 2012년 샌디라든지 뭐 이런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샌디 당시의 정유공장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에서 긴 데는 완전히 이제 뭐 침수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데 같은 경우는 길면 3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원유 수요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번에 그 항구들이 많이 침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쪽이 이제 곡물 수출량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지금 현재 그 대서양 쪽으로 해서 다시 플로리다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허리케인이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이루마라고. 이루마. 근데 이쪽 같은 경우가 이번 그 허리케인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벌써 허리케인 등급 3등급, 4등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루마면 들어본 이름인데 음악하는 사람 이름 아닌가요? 일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단 좀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 정도 되면 그 이루마의 진로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플로리다 옆으로 동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국제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처럼 서쪽으로 이제 유입돼 버리면 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진로에 의해서 시추 시설이냐 정유 시설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기후도 참 별걸 다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마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피한지